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죠. 경기도지사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로 확정됐죠. 민주당에는 김동연 후보, 국민의힘에는 김은혜 후보, 서로를 향해서 이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먼저 김동연 후보 26일에 윤석열 당선인의 아바타인 당선인 대변인이 후보가 됨으로써 이번 선거가 정치 논쟁과 정쟁으로 번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어제 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의 아바타,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SNS 메시지에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상징이자 요체와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윤심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입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고요. 또 상대방 후보인 김동연 후보는 그 부분을 좀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6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진표가 확정이 됐잖아요. 이 각각 이재명 상임 고문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측면전에 힘입은 결과인데,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재명, 윤석열 리턴 매치를 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그 결과가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리게 되면서 양쪽 측이 약간 사활을 건 선거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불통과 불공정 그리고 기득권에 둘러싸인 윤석열 정부의 독선, 독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면서 김동연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로부터 경기도민의 삶과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종의 견제, 심판론까지는 아니겠죠. 견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일단 상대인 김은혜 국민의 후보보다는 윤 당선자를 정조준하는 전략을 선택한 건데요. 이 김 후보는 결과가 나온 뒤 경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재명 고문과 통화했고 축하 말씀을 해줬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명심을 좀 강조했고, 반면에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요한 상징이자 요체와 같은 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경기도민들에게는 앞으로 내 집 말도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집값을 안겨줬고 집 한 채도 없는 경기도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 장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프레임이 결국 누구의 유리에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두고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끌고 가는 프레임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6월 1일은 지방선거잖아요. 일단 경기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책 대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비전과 정책을 진실된 정책을 내보낸 그 후보가 나중에 승리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윤심 대 명심,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시즌2 아니냐, 대리전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김동연 후보는 자꾸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을 전화까지 해서 도와달라 하면서 이걸로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이 등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 공약, 정책 대결로 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심 대 명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키려는 쪽과 이제 지우려는 쪽 두 가지 양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위한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고, 그리고 명심을 득에 업은 김동연 후보가 패배할 경우 이 상임 고문은 정치적 재개발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당이 경기지사에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이재명 상임 고문 지탱했던 지지 세력 축이 좀 무너지면서 정치력이 좀 약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상임 고문이 직전 경기지사였던 만큼 선거가 국민 쪽에 유리하도록 좀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김은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복심을 좀 내세우면서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제압한 만큼 본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쓰고 있는데요. 윤 당선자의 측근인 김 후보가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도 자연스럽게 국정 운영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 윤 당선자가 김은혜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갑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 것도 이 국민 내부에서는 측면 지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지사를 두고
과연 누가 승리하느냐 이 부분에 많이 관전 포인트가 가고는 있는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정진욱 기자에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원고에는 없지만 한쪽이 패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아플 것인지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 아플 것인지 대리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전체로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지사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 지금 세 가지 쪽으로 수도권 추구를 해서 국민의힘이 요번에 수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탈환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서울 쪽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조금 유리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지켜보겠지만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까지 만약에 색을 바꿀 수 있다면 국민의힘 쪽으로 색을 바꿀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수도권에서 어쨌든 기득권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패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텃밭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재개에 있어서 조금 물음표가 달릴 수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론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요. 23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토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쭉 보시면요.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김동연 46.8, 김은혜 39.4. 오차 범위 밖에서 김동연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조사는 좀 다른 기관인데요. 중부일보 의뢰로 데일리 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여기에서 역시 양자 대결에서 김동연 46.5, 김은혜 37.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조사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인데 다 모두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초반에는 김은혜 후보가 좀 앞서거나 아니면 거의 초접전인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어쨌든 기간이 아직도 한 달의 기간이 좀 넘게 남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수치로 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정치가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과연 어느 쪽으로 또 흘러갈 것인지 그렇게 좀 더 지켜봐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전 경기도 지사였던 만큼 그 세를 좀 유지할 거로 본다는 그런 관측도 있지만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서울, 인천과 함께 경기도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의 어쨌든 동네 발표를 내놓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은 맞습니다.